이걸 정말 공개해도 되나요?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남편, 오늘의 침실 속 비밀 장소, 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첫날 밤에 남편은 제가 68세에 결혼해서 45년 동안 간직해온 큰 결혼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떴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한 달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45년 전에 결혼했어요. 첫인상의 목소리, 그 순간 내 마음은. 저는 20대 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나에게 비밀을 지켰고 무언가의 정체도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한 일 중 가장 위험한 일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68세. 서울에는 모든 것을 건너뛸 수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가족의 불안과 분노 또한 45년 전, 그 남자와의 무서운 첫 만남. 이제 끝났어요. 듣지 않으면 인생에서 뭔가를 놓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놓친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아마 오늘 밤은 기억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는 친숙하지 않은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첫날 밤에 그 대상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 결국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관객들은 준비가 되었나요? 노년의 금단의 연애. 이제 시작해야죠.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책 포커스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인생에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 없이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삶은 그것에 의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선영 여사님께. 그것은 전형적인 가을날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김선영, 68, 씨가 은퇴를 선언했다. 저는 은퇴하고 고향 남해로 돌아와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노년에 행복하다. 내 약혼자와 함께. 제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 아이들은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혼자 살아요. 전송된. 언니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을 때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밝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선영이를 가득 채우는 순간 시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울린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나는 그 소식을 받지 못했지만 그날은 마치 전화를 들어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영하다. 거리에서 묵념의 1분. 통과합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민인가요? 선영인가요? 윤성민에 따르면 대학 3학년 2년 동안 우리는 등반 동아리에서 만나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 첫 번째 연애 당시 두 사람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성민이는 제 해외 취업 문제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전영 선생님, 정민 선생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나는 손을 찡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대학 동문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에는 당신 자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그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나이 들고 깊어졌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그대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습니다. 해변에 있는 전영. 우리가 앉아서 토론을 계속했던 벤치. 작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간의 동반자 관계. 저는 평생 암을 앓았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 씨. 시 씨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들과 딸은 각자 가족이 있어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해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매일 학교 앞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저는 해냈어요. 그 후로는 하루에 2번씩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꼭 사용하세요. 성민이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신가요? 물론.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요. 우리가 처음으로 북한산에 오른 날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떨어지면서 밧줄을 뻗어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2시간 동안 같은. 저는 45년 넘게 전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시간. 나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갈증. 더 커졌습니다. 나는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아, 이어서 하자. 회의를 할 수 있나요? 두근두근 뛰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네요. 나는 머리로는 거절했지만 마음은 다른 대답을 주었다. 정말 좋아요. 좋아요. 맞나요. 전영 선생님 외에도 저도 그게 답이라는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그 시점에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KTX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창밖으로 재빨리 나가면서 내 머릿속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8세에 이게 옳은 결정일까요? 1년 동안 집을 떠나 있던 내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성민이가 나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 45년 만에 다시 고난을 극복하다. 나는 긴장한다. 뛰는 것을 멈췄던 내 심장은 이제 어린 시절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나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다. 광화문 근처 위치. 길거리에서 조용한 카페를 찾아보세요. 선영아, 솜거울로 머리를 고쳐줬어. 나는 입술에 립스틱을 10개 발랐다. 저는 해냈어요. 외관 자체는 매우 매력적이다. 나는 마침내 이 나이가 되어서 우리 카페에 오게 됐습니다. 예정된 시간 10분 전. 거기로 가세요. 선영은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 만큼의 힘이 생긴 순간 최초로 문을 연 커피숍.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눈은 45세가 되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눈. 정민 씨도 이렇게 두 사람은 4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완벽한. 또 그 당시 선영이는 씨앗. 나에게는 예감이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예요. 시간이 왔습니다. 건강을 개선하고 외모를 바꾸고 때로는 주변 환경까지 바꾸는 데는 모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한번 표현된 감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규칙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미소는 그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 그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이 카페는 정민 씨가 오픈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전영 씨. 나는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항상 문을 열고 여성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내가 커피숍에 갔을 때 참여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선영아, 정말 고맙다. 정민이 말을 시작했다. 열릴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선영이는 그 말을 하며 웃었다.
당신도 변했어요.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하얗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계속합니다. 좋은. 그의 눈은 여전히 똑같았다. 하늘의 표면은 특히 더웠다. 저는 68살이지만 마치 뺨이 붉어지고 다시 23살이 된 것처럼 가슴이 아직도 뜁니다. 나는 달리고 있어요. 주문한 커피. 거기로 가세요. 성민이는 종종. 커피 열매가 선영이 쪽으로 조금 움직였다. 선영이는 내가 밀었을 때 눈치채지 못했고 나는 주저없이 왼손으로 커피잔을 받았다. 당신이 왼손으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 안경을 봤어요. 그 말과 함께 선영은 선언을 했다. 논란.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작은 습관.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런 때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하세요. 커피는 항상 왼손으로 나옵니다. 크림을 넣기 전에 검게 칠하세요. 나는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으며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전영 씨,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든 이런 작은 추억은 고백보다 더 중요해요. 진심을 표현하세요. 성민이 이어 말했다.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항상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민아, 놀라운 씨앗이 왔구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색함은 사라졌다. 사라졌어요. 밖은 서울의 오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갑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둘 다 따뜻한 황금빛을 발산합니다. 45년을 보낸 사람. 나는 떠난다.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건축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저는 현재 태양광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무를 다루어 왔습니다. 좋아하시네요. 기억나시나요? 생일 선물로 나무악기 상자를 만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것을 보관합니다. 정민. 씨앗이 거에 열렸습니다. 정말 유지하고 있나요? 선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인정했다.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내가 물었을 때 대학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중단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성민 씨와 그녀. 그들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제 아들은 현재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저는 해냈어요. 그리고 1년 전, 40년 전에 그는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나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선영이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갑자기 어떤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영 씨에게 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아들 한 명은 부산에 살고 딸 한 명은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마비로 인해 남편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종종 조카를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공허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민 씨, 저는 선영입니다. 손을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전영 씨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는 대답했다.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렇죠. 특히 비. 그때가 오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넘으며 나는 내가 떠난 나를 잊을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올 때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해요. 또한 결혼식 날 신부의 얼굴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모두 최선의 선택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친구, 당신의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시간은 흐른다. 지나갑니다. 카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전영 씨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오랜만이네요. 돌아가야 해요. 아침. 저는 아침 일찍 기차가 오기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성민의 얼굴에 실망이 깃들었다. 나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영아, 하루만 더 기다려.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제 스튜디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영, 저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어요. 그날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이 회의가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성민이의 진심을 보니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 눈에 띄었다. 그렇죠? 내일 봐요. 정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것을 전영 씨의 입에 넣고 웃었다. 완료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돌아온 것 같아요.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목공소로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일을 보세요. 기부하고 싶어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단계예요. 넓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다. 나는 45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정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가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설렘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희망에 차서 이것이 이 나이에 적절한 행동인지 궁금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봐서 걱정도 되지만 마음은 분명 걱정이네요. 인생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춘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의 아이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가 아직 젊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제 때가 됐어요. 성민이와 선영이 축하해요. 두 번째 젊은이는 어느 가을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이는 약속을 지키고 다음 날 성민이의 목공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옛 창고를 개조한 골목길을 닮은 서울의 평화로운 동네. 그곳이 그 지역이에요.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에서 나무 냄새가 난다. 벽에는 목공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바닥은 나무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른. 제가 매일 일하는 곳이 여기예요. 은퇴하기 전에 준비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저 시간을 죽이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제 삶이 됐어요. 성민이는 선영이에게 그렇다고 말했다. 책장, 테이블, 의자 등 작은 물건부터 장식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선영이의 눈은 특별하다.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는 음악 상자입니다. 다르게 보이네요.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악기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이건 정말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나와 함께? 다시 만났네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했죠. 정말 꿈 같아요. 성민 선생님께. 나는 조심스럽게 악기 상자를 열었고 그것이 매우 가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멜로디. 성장합니다. 이 노래는 45년 전 두 곡이 함께 연주되던 때와 여전히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팝송이었다고 들었어요. 전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 순간 선영의 마음이 열렸다. 느껴져. 45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의 무색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성민이네는 그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것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도 방문했어요. 한옥마을에서도 일반적인 차를 마셨습니다. 성민이가 좋아하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도 들러봤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 형제가 된 선영이와 하루 더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잊었던 날들. 확장된 서울을 즐겨보세요. 성민이와 사귀던 날, 저는 그곳에 가서 서울의 야경을 구경했고
추억을 공유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까? 어느 날 성민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런을 들었을 때 팀선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얼마나 오래 떠나 계실 건가요? 서울에 올 수 있나요? 사실 첫 번째 하루 행사가 미리 계획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 우리가 함께 보낸 멋진 시간들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전영 씨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잠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형제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지만 성민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내 여동생의 집에 있는 전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 부탁했다. 성민아, 좀 더 머물러 줄래?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 다 일종의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된 셈이죠. 60년대와 60년대.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20대 연인처럼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영 씨께 질문드립니다. 글쎄요. 아마도 조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저를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민의 대답에 선영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오랜만이다. 나는 내 웃는 얼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갑자기 선영이의 손을 잡았다. 이해하다. 조금 비가 내리게 하세요. 예.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가 제대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선영도 한 걸음 나아갔다. 끝났어요. 가을비 속의 두 사람. 확인해 볼게요. 비로 인해 성민 씨는 젖었다.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카락. 그러나 그 눈만은 45년 전의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나는 성민 선생님의 선영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추워요. 선영이가 따뜻한 품에 안기자 씨앗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둘은 내가 성민이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씨앗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이마를 살짝 만졌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거. 입술이 닿는 곳이 가장 따뜻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것은.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고 깊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서서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이 선물과 같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10일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날 성민은 경희대 거리에서 선영을 만났다. 나는 당신을 숲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11월의 숲길은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내부의 지구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곳은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당신과 함께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숲의 정령에게 다가간다. 발밑에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가 가을의 따뜻한 소리입니다. 두 사람이 햇빛에 둘러싸여 있다. 서울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니? 라고 묻고 싶어 했습니다. 벤치에서 내려와 성민이 앉았어. 선영이는 진지해요. 확인해 볼게요. 이제 나는 우리가 아니야. 정말 늙어가는 거야. 20년은 나에게 긴 시간이죠. 30년은 더 걸릴까요? 하지만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민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전영 선생님은 묵묵히 경청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민의 주머니 속에 작은 식물이 나타났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너무 정교해서 손으로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자르다.
그것은 통이다. 상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선영아, 45년 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머지, 우리는 이런 삶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선영에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높은 하늘 두려움과 기쁨이 극복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단계.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 어떻게 그걸 고려해야 할까요? 모두가 성민이를 보며 선생님하고 쳐다봤고 그들 역시 성민이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현재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 씨. 시시는 진지하게 생각 중이다. 잠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숙였다. 예, 함께 일합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성민. 당신 얼굴의 미소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는 선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했다.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선영 씨, 정말 감사드려요.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둘 다 이 나이에 늦게 태어났으니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사랑의 깜짝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성민네 집에서 밤에 술 마시다. 두 사람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만들었죠. 귀하의 자녀에게 이에 대해 말씀드린 후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결혼해요. 사영아. 네, 맞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웃었습니다. 서울의 창밖은 밤이 깊어가고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욱 강하다. 좋아요. 전영과 성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발표와 결혼 계획은 문제가 됐다. 청원이 수락된 후, 우선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이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해냈어요. 부산 사람들은 선영이에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딸 지은과 아들 민노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자 딸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알아냈어요. 전영 씨는 심호흡을 했다. 줄거리가 시작됩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아, 가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건강. 문제가 발생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태양과 결혼할 계획이에요. 동화의 반대편에는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다. 통과합니다. 결혼. 누구와? 제가 어머니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제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우리는 4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물었더니 지은의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자연스럽게 결혼했나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있나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인가요? 아빠, 사기를 당하셨나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그 때문에 요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딸이 걱정이에요. 이해해야 될 감정을 유지하라.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45년 전에 만났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졌지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는 행복해요. 지은 전지영은 딸에게 성민의 재회 과정과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준다.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진심과 행복을 느끼고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당신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를 만나고 싶다. 나는 바란다. 나의 첫째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민호도 처음에는 놀랐다. 걱정했는데 엄마를 위해서. 그는 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 중. 엄마, 우리 언젠가 만나요. 그가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바란다. 저는 제 아들 준혁이에게 전화해서 정민 씨도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준혁은 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밀었어요. 아빠, 축하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몹시 외로웠을 테지만 그게 다행이었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시씨와 성민 씨는 아이들의 첫 반응을 확인한 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를 선택합니다. 다행히 성민이의 아들 준혁이가 다음 달에 태어날 예정이다. 우리는 한국에 갈 계획을 세웠고 그때 선영이의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네 아이들은 성민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먼저 만나고 싶다고 선언했다. 다음 주말에는 부산에서 선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성민이 가족을 처음 만난 자리였다. 성민이는 평소와 다르다. 선영아, 내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특히 손주들을 위해 만든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은 그의 성실함을 증명해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부산의 한음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첫 번째 부분은 분위기입니다. 전영민호 선생님의 아들 성민 씨에 대해 씨앗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이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재정은 어떠신가요? 전영성민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은퇴하기 전에는 35년간 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공일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퇴직금과 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정확히 선영이가 힘들 테니 안 줄게요. 당신의 건강,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선영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당신의 인생 계획을 솔직하게 세워보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의 진실, 따뜻한 태도와 개성을 바탕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는 선영 씨 가문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성민이에게 주어진 선물이 분위기를 띄웠다. 나는 주도적으로 일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차와 인형, 동시 신생아 심장. 나는 매력을 느낀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이 요리를 만드셨어요. 끝났나요? 엄청난. 주님은 매우 선하시다.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성민이의 얼굴과 선영이의 온몸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노는 성민을 만난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행복해요.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민이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영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가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선영,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축복합니다. 다음 달, 성민. 아들 준혁이가 한국에 오면 우리 두 가족도 모일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부는 결혼식 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해하다. 그곳은 멋진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성민이는 종종 인사동 골목에 가서 작은 한옥 카페에서 간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둘 다 모든 것이 시끄럽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따뜻하고 중요한 장소. 정말 좋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선영과 성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초대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을 장식하는 데 필요한 꽃을 골라 서로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찾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과 선호도를 아주 잘 이해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영아, 너와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아직도 꿈인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45년 전. 헤어진 뒤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후회는 없는가? 아무것도 아님. 오히려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삶의 이 장의 끝에서 뵙겠습니다. 이해선영은 결혼식 날 베이지대 유니폼을 입고 아들 겜미인을 응원했다. 깔끔한 흑인 성민이 그녀가 한복을 입는 것을 기다렸다. 내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변하고 주름지고 깊어졌지만 45년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눈은 다르다. 그것은 젊음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구와 친척. 그들은 지켜보면서 서로에게 약속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저는 윤성민이고 제 아내는 김선영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건배를 전합니다. 함께 일합시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김선영이고 윤성민입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남편이 될 거예요. 함께 일합시다. 저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부부는 손님들로부터 박수갈채와 함께 축하를 받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은 나이와 과거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잊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씨의 결혼식이 끝난 후 성민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들, 특히 선영이 님께서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저는 이 새로운 출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행복해요. 손님들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축하해 줄 거예요. 전영 씨의 딸, 지혜. 그는 어머니를 꼭 껴안은 채 속삭였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짧은 시간. 어머니는 이것을 보시고 눈이 밝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아, 너는 그것을 깨닫는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선영이와 성민이 축하해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인생의 시작에 찾아온 두 가지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 모두가 그 합의에 감사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가지는 잊을 수 있다. 어떤 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꽃. 그날은 씨와 성민 씨의 45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혼하세요. 그것은 하루가 아닙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성민이네 집으로 갔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곳은 서울의 조용한 교회인 선영교회입니다. 아파트. 성민이가 선영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이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영아. 바로 그곳이에요. 성민이는 집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내부는 가득 차 있습니다. 따뜻한 거실, 벽걸이형 나무 책장과 테이블, 사진은 공간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저는 해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거실, 구석의 큰 책장에 놓여 있습니다. 첩들은 짧은 줄로 배열되었습니다. 성민이는 자기 집의 가구를 직접 만들었다. 따뜻함을 느껴요.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 한 번 올 것이다. 그동안 저는 한 번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선영아, 그 말에 감동받았어. 성민이는 얼마예요?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그리워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피곤하신가요? 오늘은 긴 하루입니다. 정민 선생님은 불을 피우고 약초차를 끓이셨습니다. 나는 걱정이 된다. 소파에 앉아 있는 전영 씨. 우리는 새로 지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생소한. 그곳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편안함을 느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치 오래전 일처럼.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차를 마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날 사람들을 돌아본다. 가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친구와 사람의 지원. 새로운 시작. 작년, 45년 전. 이 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아름다워. 정민 선생님은 잠시 생각한 후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는 얼마 후에 오래된 것을 하나 얻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상자. 하지만 신중한 관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해요. 성민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그의 손에서 꺼냈다. 열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시간. 빛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반지였습니다. 45년 전, 저는 이 청원서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 반지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당신을 보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간직했던 거예요. 전영의 눈물이 흘렀다. 저는 45년간 그것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그 무게에 맞서야 한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것은 현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성민이는 상자 같아요. 나는 안에 있는 작은 상자에서 그것을 꺼냈다. 새로운 반지 안에는 반지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 반지.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반지는 결혼식에서 사용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정민 씨는 선영이의 손을 잘랐다. 선영아, 45번째 만나는 날, 이번에는 다시는 너를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성민 씨도 전영 씨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끝까지 협조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자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45년 만에 다시 서로를 찾듯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나는 멀리서 서울 바깥에서 밤이 찾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첫날 밤은 빗소리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비의 소리가 시작된다. 성민이는 경청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세요? 북한산 옆. 갑자기 당나귀는 말에서 떨어져 바위 밑에 숨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우 추웠습니다. 형. 나는 코트를 벗어 친구에게 덮어주었다. 나도 성민이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내 기억 속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렇게 말해. 알아차리기도 전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선영아, 많이 피곤하겠구나. 나는 자고 싶지 않니? 그러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정했다. 정민 선생님과 선영 선생님께서 저를 침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성민이가 자고 있어요. 시시는 나무로 침대와 침대 옆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책장과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방이 우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영이는 즉시. 나는 걱정이 된다. 10년 후에 개인과 함께. 같이 자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정민 씨는. 그의 미소는 마치 그가 씨앗의 개념을 이해한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소파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네, 그냥 조금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민 씨,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동안 나는 침대에 누웠다. 손을 잡고 천장을 올려다보는 모습. 저는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형제로 남을 수 있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종종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잠깐 놀곤 합니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신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창밖을 바라보세요. 달, 확인해 볼게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네요. 따뜻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당신의 호흡, 당신의 체온,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 모든 것의 존재는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준다. 곧 다가옵니다. 성민 씨, 우리 결혼했어요? 좋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꿈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45년 만의 재회의 결과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는 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실생활의 한 예입니다. 성민이 선영이의 발을 꼭 껴안았다. 주름진 손. 우리는 합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다. 겉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똑같아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성민 선생님과 천영 선생님. 무릎을 가슴까지. 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그 소리에 선영은 갑자기 잠이 들었다. 정말 좋아요. 정민 씨는 시아대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영 씨,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연락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의 첫날 밤은 두 분 모두에게 감사와 행복을 전합니다. 45년 후,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간,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언제인가요? 봄은 젊음의 상징인가? 매력, 여름이 오는가? 또는 성숙 과정, 평화로운 겨울이 올 수 있을까? 저는 선영이와 성민이와 함께 가장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빵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녁이 약속대로 눈을 떴을 때 성민이 그녀 옆에 있었다. 나는 누워 있어요. 그가 깨어나자 선영도 깨어났다. 저는 그 이벤트를 지켜보고 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성민이가 영씨에게 인사를 하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저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왔고 당신 곁에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약간의 모두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커피를 마신다. 나는 차에서 내리고 선영이는 토스트와 샐러드를 먹었다. 저는 해냈어요.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당신이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좋아요.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민선영 선생님도 한동안 그 질문을 고민하셨어요. 좋아요. 집을 조금 청소하자.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구도 옮겨야 해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 그것을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둘 다. 우리는 그때부터 함께 집을 청소하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성민이의 책의 일부는 선영이의 공간이자 침실로 우리가 준비했고 나머지 일부는 내가 공유했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은 선영이에요. 가져온 귀중한 물건은 각각 적절한 자리에 놓으세요. 두 사람의 삶은 그들을 붙잡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조합의 의미는 에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것은 우리 딸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저자의 졸업식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작가와 비슷하네요. 그들의 눈은 매우 비슷해요. 이건 전남편의 물건이지 남편의 물건이 아닙니다. 시계인데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합니다. 두 사람의 과거. 매우 감사하고 새로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개발되었습니다. 성민. 거실 구석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선영이의 전남편과
저는 이 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마세요. 현재를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 제 아들 준혁이 성민이가 한 달쯤 후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의 아버지의 새로운 아들이다. 제가 아내 선영 씨를 처음 만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선영이의 엄마와 아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죠. 준혁 선영 씨는 아이들의 인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더 따뜻해요. 주인공의 가족 사진. 성민이는 손주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알기도 전에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와 가족은 다음번에 한국에 갈 거예요. 나는 그녀와 다른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도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10대들, 지나갑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정민, 선영 씨의 목공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세요.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둘은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녁에 산책하러 가자. 나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때로는 형제자매 집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강원도에 있는 평화로운 모텔에 가기도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성민아, 행복하니? 나는 선영이가 어느 날 저녁 현관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때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끔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행복은 사라질 것이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나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국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만져보면 여전히 따뜻합니다. 선영아, 너는 그 생각을 자주 하니? 우리의 관계는 4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헤어지지 않았다면? 좋아요.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 하지만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제가 제대로 말했나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해요. 비슷한. 성민 씨와 전영 씨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가 있으니 미래를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랑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당신들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영의 말에 성민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일찍 도착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약간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해 걱정합니다. 영감을 줍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용기를 가지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이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선영 씨가 가구점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서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성민이와 저는 여러분께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당신이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걱정되시나요?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연락주세요. 인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길 수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이죠. 전영 선생님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 이 여성들은 선영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성민 선영의 새로운 꿈.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러 떠납니다. 성민이와 그의 작품, 선영의 시 전시회, 또한 두 가족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끄는 큰 파티를 열어보세요. 성민 씨,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4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그것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살아있는 매일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간직해 둔 사랑의 씨앗은 언제나 돌아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45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어.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선영과 성민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인생의 두 번째 봄.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우 흥미롭네요.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발. 그리고 당신의 첫사랑, 마지막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하다.